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하락 부분에 많은 부분을 되돌리고 끝났죠. 급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급락은 아시겠지만 물가 쇼크가 있었죠.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전월보다는 사실 둔화가 됐어요. 근데도 예상치를 빗나갔기 때문에 물가 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둔화가 되어 있는 가정 속에서 예상치를 벗어나지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되돌립니다. 되돌린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잡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기업의 움직임, 또 하나는 연준 지역 연은 총재의 발언,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좀 컸는데요.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강세지만 장기 인플레이션 여전히 긍정적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개인 소비 지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로 측정한 물가지수는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 이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덜 둔화됐지만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상품 인플레이션이 계속 후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일단 전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벗어난 흐름을 되돌려주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2.46% 올랐습니다. 요즘은 뭐 AI가 시장의 대세인데요. 엔비디아가 2.4% 오르면서 시장에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 3조 달러고요. 근데 애플이 두 번째 3조 달러 근접해, 두 개 다 3조 달러 근접해 있습니다. 하나는 넘었고 하나는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구글을 이겨내고요. 1조 8,500달러로 3위를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고요. 한화 기준 2,437조 원입니다. 말이 2,437조 원이라면요. 삼성전자의 5배가 넘습니다. 5배. 삼성전자의 5배. 그럼 삼성전자는 정말 엄청 낮은 가격이라는 해석도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낮은지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5분의 1도 안 된다. 과거에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자가 지금도 반도체에서 실적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비중을 무시 못하죠.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저평가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 우버가 70억 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데요. 일단 연간 첫 이익을 냈다라는 게 기본 포인트였고요.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최초로, 그러니까 우버 최초로 자사주 매입을 시도합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14.7%를 끌어올렸고요. 그게 미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증가수가 7년 전에 4,5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억 5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엄청난 성장을 했다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너무 컸었죠. 작년 12월에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발언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컸다가 그 기대감에 대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뭐 한 곳에서는 거의 7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 1년에 8번 FOMC라는데 그저 7번은 금리 인하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막 시장이 막 들썩이던 상황이 있다가 한 달 만에 제롬 파월이 말을 바꿔버렸죠. 결국 정치적인 쇼를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둔화가 되고 있고 금리 인하는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로 보셔야지 언제 할 거냐에 포인트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시장은 아무래도 뭐 뉴스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 안 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올해 3번은 아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로는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요즘 시장의 화두는요, AI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엄청 매일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올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부분과 엇갈려가 이게 엉켜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기 전에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11월 지나고 12월 정도 늦으면 올해 넘기면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0.75 정도, 0.25 3번에서 0.75 정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장 도이체방크가 전망한 것처럼 한 3% 내지 2%는 내려서 금리 정상을 빠르게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 1.3%, 다우는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20일선에서 싸움을 하고 있죠. 어제도 21선 깨트렸다가 1.9%, 95% 하락하면서 깨트렸다가 올라왔고요. 오늘도 0.1% 하락했다가 0.4%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요, 이게 분산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짧게 분산하지 못합니다. 6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정도 분산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기관수로는 지금 한 달, 두 달도 안 되죠. 나스닥은 아예 뭐 분산도 안 하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가 분산의 모습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제 2.4%까지 빠졌다가 장중 낙폭을 줄여서 1.8% 하락했었는데 오늘 1.3% 정도 상승해서 마감합니다. 장중한 때 최고치는 1.34%였으니까요. 종가가 최고치가 되었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텍사스 중진료는 우리 또 유가 봐야 되죠. 그렇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거주비로 인한 거주비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지만 유가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유가라도 내려와주면 거주비 상승폭으로 제한됐을 때 인플레이션을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주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거시 보시면 여기 그 1.9% 정도 하락했다가 1.5% 하락했었네요. 76% 역시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좀 아까 뉴스가 나오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좋은데도요, 이 모건스탠리 같은 거 보면요,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보이지 않게 침체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국 호황이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게 좀 있다라는 것만큼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AI 호황기에 삼성전자가 뒤처져 있다. 왜? 이게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엔비디아 시총이 2437조 원인데 그래도 1위에 근접해 있고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43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분의 1, 6분의 1 정도 뒤져져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못 가는 거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 그 AI 호황기를 맞으면서 ARM, 뭐 반도체 설계업체죠. AMD 엄청 뜁니다. 작년 한 8월, 9월부터 뛰기 시작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요, 약 6개월 동안 ARM은 86%가 뛰었고요, 엔비디아는 64%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AMD는 37%가 뛰었어요. 거의 관련한 그 기업 중에 브로드컴이랑 46% 뛰었고요, TSMC가 37%를 뛰었습니다. SML이 40%가 뛰었고요, 퀄컴이 31%를 폭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를 못 올랐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또 하나 있죠. 하이닉스는 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뒤쳐져 있나 알 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분석을 보면 이재용 사법 리스크로 해서 해외에 영업을 못 다녔다는 거, 이게 이제 키포인트로 많이 잡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되게 많았어요. 외국인들 기관이. 그 물량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져서 밑에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지금 간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 반도체가 약간 적자로 돌아섰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곧 시세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면 국내장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이렇게 뒤쳐져 있습니다. 그나마 저 PBR주라든가 그쵸? 주주 환원 정책 프로그램이 곧 발표가 될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진짜 삼성전자는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상속세 문제 이것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너무 올라오면 상속세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삼성전자 못 가게 하는 이유지만 그러한 조금만 문제 때문에 대세를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계속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고 충분히 보는 그런 차트인데요. 하이닉스 보세요. 그냥 뚫어버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흐름을 한번 조만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기관 매도 2624원 밀렸죠. 어저께요. 코스피 어저께 기관이 5,300억 또 매도했습니다. 막판에 외국인은 다 걷어들였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으로 많이 다가오는데요. 기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